참동계 논문 호부침 선생의 두 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시작할 차람이네요. 장백단의 장자양 진인이죠. 남파의 창시자인 분이죠. 남파 북파가 제일 유명한데 선도에서는요. 그분이 대표적인 서적이 이제 오진편이죠.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말하기를 말이죠. 순우숙통이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우숙통의 맨 마지막으로 전해졌는데 세 번째로 전해진 거죠. 소종사하고 위백량, 소종사, 순우숙통. 숙통은 위백량으로부터 이제 학문을 받았다 이거 말이죠. 전수에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백량께서 남기신 만고 단경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백량의 숙통은 위백량에게 배웠는데 그 남겨진 게 이제 만고 단경왕이라는 거죠. 이 고선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고상선이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분이거든요. 요 상자 그분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고선 선생님의 금단가에서도 또한 말하기를 또 듣지 못하였느냐. 순우숙통과 소종사와 위백량께서 서로 장차 웃으면서 장자가 말하는 무하지향으로 들어갔음을 듣지 못했느냐 이 말이잖아요. 듣지 못했느냐. 그들은 이 연산역에 기준하여 참동계를 지어서 남긴 것이 만고 단중여왕이라고 그랬는데 단경왕이라고 그랬는데 이 연산역이죠. 그래서 이 연산역은 뭐냐면 간이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이 두 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연산역이고, 이 연산역에서는 간이산계가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시작을 해요. 주역은 이제 건이천께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귀장역은 이 곤께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곤께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제 도덕경이 대표적이라고 그러는 거를 봤고요. 요거는 이제 주역이 되겠죠. 건이천은. 근데 연산역은 이게 수행에 관한 역이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연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김일부 선생님이 연산 지역에서 정역을 만드셨는데 정역도 이렇게 보면 위주가 이제 수행에 관한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밖의 원리도 되지만 모든 원리는 내면의 원리가 외면의 원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연산역하고 관계가 된다는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 참동계 같은 것도 이 선도책은 전부 금화교역이거든요. 선도는 바로 금화교역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도낙서에서 나오는 이제 원리인데 이제 금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선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연산역이라고 하는 거 이제 좀 기억해 두시고, 유어 주역 참동계, 주역 참동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의하다, 기초하다 이렇게 이제 유어, 이 유어라고 해도 뜻이 많아요. 상황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주역 참동계는 바로 뭘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용을 했다는 거죠. 뭐냐면 은어를 이용을 해서 글을 써낸 거라는 거죠. 은어를 이용해서 글을 써놓은 것을 이제 기초한 건데, 그 안에 있는 참동계 안에 있는 선술, 신선이 되는 기술은 다만 의지한다는 거죠. 비전의 구결에 의지한다는 거죠. 구결인데 비밀로 전하는 입으로 전해주는 구결에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동기 안에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도 어렵고 그러니까는 이게 최고로 알기 어려운 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동계의 그 사본은 또한 사본이라고 그랬네요. 진장, 규중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보배롭게 보물로 감춰져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소수 적은 사람의 그 황로, 황제와 노자의 도에, 그 도를 전해받은 사람의 그 수중에 아주 그 진중하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보배로서.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한번 보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득자는 이게 강조잖아요. 난득. 아주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때문에 참동계 학설은 이 말이에요. 이르러서 당대에 이르러서 한대에서 이제 당대로 해서 비로소 흘러 전해졌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사회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사회상에 이르러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판본도 이게 착잡이 돼 있어요. 착잡이라는 게 이제 제가 먼저 시간에 얘기한 참동계 비해라고 하는 그 주석이 탁월한데, 그것도 기존에 있는 그거하고는 이제 순서가 달라요. 도덕경도 도경을 먼저 놓고 뒤에 덕경을 놓은 게 있고, 어떤 거는 덕경을 먼저 하고 뒤에는 도경을 먼저 놓은 게 있거든요. 그와 같은 식이죠. 그때 그래서 문구 그 구절들도 혼란스럽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참동계에 대한 주석도 또한 그 가지 뜻이라고 하는 게 번자한 각 파마다 그 뜻이 백출이라는 거죠. 저마다 다 각자 다르다는 거죠. 많이 나와도. 그래서 이 소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만에서 자유출판사 하면서 선도에 관한 책을 시리즈로 제일 많이 낸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책 낸 중에서 중간 고번 주역 참동계 집주 서문에 이제 그 글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 글 등에 글 가운데서 이제 묘수를 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은 한 상황을 사정을 얘기를 했는데, 그 소천석 그는 말하기를, 이 소천석은 또 남해근 선생의 도반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남해근 선생의 대표적인 그 좋은 책이 여하의 수중 어떻게 닦고 증명할 것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소천석이 나와요. 그 첫 번째 그는 말하기를 주역 참동계의 한 책은 위백량이 한나라 때 위백량이 지은 건데 세상에서는 존귀한 것이다. 만고의 당경왕이 존중하여 만고의 당경왕이 되었다. 역대의 당가의 그 조상들이, 그 성가들이 우리나라의 그 역대 단가의 이 조상이 된다는 게 그 모든 책 중에서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전 철학서 가운데에서 가장 심오한 그 뜻을 가진 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천석 이분은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그 이분 자유출판사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 그 부부가 하더라고요. 근데 뭐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장개석이 중국 대만 총통 장개석이 주석한 주역에 관한 책 두꺼운 게 두 권이 있어서 제가 500원 주고 산 기억이 나네요. 그 뭐 읽지도 못했네. 너무 두껍고 글씨가 작아서. 그래서 했는데 뭘 느꼈냐면은, 같은 도반이라도 남해근 선생은 불법 위주로 했잖아요. 이분도 뭐 안 한 게 없지만은 그래도 불법 위주로 했는데 그 자손이나 뭐나 다 잘 됐는데, 오직 선도 쪽 위주로 한 이 소천석 선생님은 이게 전부 가세가 다 기울어졌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대만에 있는 모든 정통 도장에 관한 자유출판사 이렇게 나온 것들이
중국으로 중국 사람들이 전부 인터넷에 다 그냥 올려버리니까 다 타잘 쳐가지고 그러니까 팔리질 않죠.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계속 그 얘기한 거네요. 소천석 선생님이 더욱이 그 책은 그 참동계는 읽기가 어렵고 그 글도 해석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 이치도 밝히기가 어려워요. 어떤 이치로 했는지 그 이치가 어려워요. 실제 보면. 그리고 또 그 실제 수행하는 결은 또 꿰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법이 대부분 비밀로 돼 있고 법칙, 원리, 입법이 비밀로 돼 있고 그 기술, 수행 방법도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그와 같은 때문에 그런 까닭에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유파 그 책 한 권을 놓고 저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파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 분진 어지럽게 이제 생겼고 그래서 정통 성맥에 그래서 이 정통적인 그 성맥은 그건 뭐냐면 참동계에서 기준 정통이라고 보는 건데 그 끊어지지 않음이 실과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소수인만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오리지널 정통이 내려오지 나머지는 전부 그냥 유파가 분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술도 또한 이제 암은 어두우니까 안 보여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동계가 이제 좀 어렵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참동계의 유파와 학술 영향에 대해서 요 화자가 들어가면 무엇과 무엇와 뭐 이런 거예요. 참동계의 말하기를 이 말이네요. 이게 이제 요 말이 이게 원문에 있는 거거든요. 원문의 일부를 갖다 놓은 건데 저도 그 해석이 좀 까다로워서 이제 이 인터넷 찾아보고 저도 번역을 했는데 뭐 찾아보고 그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 현자들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 왜냐하면 위백양 선생님만 해도 그 스승들이 있잖아요. 스승들이 있고 그분이 그 당대에 아까 세파가 나눠진 그런 학설들 모아가지고 다 주역이고 뭐고 학로학을 모아가지고 참동계를 만드신 거니까 이분들의 그 학설을 자기가 가져다가 그 유백양께서 가져다가 이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지혜로운 이들이 그 말한 것을 조금 절도라고 해서 흠칠절도 되는데 뭐 흠치셨겠어요. 이분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해서 그 책을 엮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끌어다가 어찌 감히 만약에 감히 가볍게 책을 쓰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쓸 수 있을까마는 가볍게 책을 쓸 수 뭐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근데 이제 혀를 묶어서 말을 안 하면 혀를 묶어서 말을 불어하고자 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말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 비밀이 수행의 비밀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끊어져 가지고 이 말이죠. 그 윗대에서부터 도가 계속 신랄같이 이렇게 정맥이 내려오는데 끊기면 안 되잖아요. 하늘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의 벌을 하늘로부터 죄의 벌을 받는다는 거죠. 획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벌을 받는다고 그래서 또 실제 그런 장자양의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글에 쓴다는 거죠. 죽음에다가 글을 쓰게 되면 글을 쓰게 되면 또 하늘의 비밀 천부를 누설할까 두렵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 써도 문제가 되고 또 써서 내도 하늘의 비밀을 써놓으면은 이게 또 하늘의 그 비밀로 하는 건데 상천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유해한다. 요 유해라고 하는 건 주역에서 나오는 건데요. 유해라고 하는 그 동물이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 한다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저 하든 못해서 증가했다, 더했다는 거죠. 탄식만 거듭거듭 할까 말까 탄식만 하고 땅을 굽어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번번이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할까를 뭐 심사숙고했다. 이제 이런 말이 원문에 나오거든요. 근거한다 이 말이죠. 진나라나 한나라에 그 방선도와라고 그랬죠. 방선도와 황제 노자의 도의 그 계율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에 근거하면 이 말이죠. 이건 뭐 그 앞에서 말하는 그거는 뭐 저 선도에서 기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철칙으로. 그래서 위백량은 구파라고 하는 건 이제 두려워할 구자, 두려워할 파자잖아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뭐냐면 상천에 죄 벌을 받을까,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과 요 과정, 또 자손에게 재앙이 미치는 거죠. 재앙이 자손에게 미치는 게 자기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자손한테까지도 이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늘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하늘에 죄를 졌으니 자손도 경계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말이죠. 감히 전수하지 해서 안 될 사람한테 말이죠. 다시요. 감히 가히 전해야 된다요. 가수는 전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히 가수 하지 않음. 여기 조금 있네. 가히 받을 사람한테 이 말인데요. 가히 받을 사람한테 감히 가히 받을 사람한테 전수하지 않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요 불자가 또 부정을 했는데 여기 좀 문제가 있네요. 여기요. 내용은 감히 전수해야 될, 가수해야 될 사람한테 전수하지 않으면 하늘의 도인 천도를 닫는 거잖아요. 전해주지 않으면, 전해줄 사람한테 전해주지 않으면 하늘의 도가 이게 신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막는 거잖아요.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두려운 게 뭐냐면 전수해서 안 되는 거. 불가한 사람들에게 만약 그 비밀을 그걸 전수하게 되면 천기를 누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말을 반복을 한 건데 요 문장이 약간 이상하네요. 여기에 요 불자가 요게 이제 여기서 봐서는 파니까 요자가 들어와야 맞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래서 장차 참동계에 환년비도라고 그랬네요. 그 연을 돌이킨다니까는 세월을 돌아오게 한다니까 젊어지는 비밀의 도는 이 말이죠. 참동계 책 안에 있는 비밀의 도는 은어를 사용해서 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로 의도적으로 설치를 했다는 거죠. 미궁을. 미궁에 들어가면 헤매잖아요. 참동계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미궁에 빠지는 거죠. 선도서적 중에서 오진편은 그래도 안 어려운데 이
참동계는 어려워요. 그래서 참동계가 나온 다음에 1000년 후에 한나라 동안 때 참동계가 나온 후에 1000년 뒤에 장자영의 오진편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진편도 뭐든 뭐 불견이 유견이 주역이니 참동계니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장자영 진인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시가 백순가 그러잖아요. 그것도 주석이 많고요. 그래서 두 책이 최고의 오리지널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동계와 오진편은 항상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 서적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정통 선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이 수양 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야 하는 데는 법도가 있음을 이제 분명히 알았는데 오히려 단지 그는 분명히 법도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책에서는 오히려 단지 로견지저 드러내서 보였다는 거죠. 가지나 그 뿌리를 보여줘, 알맹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가지나 이런 거로 이제 문장을 꾸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래 그 뿌리는 그 숨겨서 감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이 말이잖아요.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심사 깊이 생각하고 또 자기 의로서 뜻으로서 헤아리도록 이제 양보했다는 건데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야의 이 법도가 수행하는데 법도가 있는 게 알아서 책을 썼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깊이 생각해서 자기 뜻을 두어가지고 헤아리라는 거죠. 참고하라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화두 삼아 연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현종 때에 이 말이죠. 현종이 아마 양귀비하고 같이 문제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 유지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신선이죠 이분이. 그 면주 창명에 면주시의 그 창명에 현령이 됐다는 거죠. 그 사또가 된 거죠. 돼가지고 어떤 때에 이제 소군은 초청했다는 거죠. 누구냐면 단약을 만드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자기가 벼슬이 있으니 초청해서 이제 했는데 유지고는 그분한테 초청해서 이제 선수를 배웠나 보네요. 유지고는 말했다는 거죠. 신선의 대학은 참동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동계의 핵심이 다 있다. 신선 대학 찾는 게. 우리가 요새 그 도울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동경대전도 그 최순 선생님이 그 불사약이잖아요. 결국은 불사약을 얻기 위해서 그 혼원일기인 불사약을 얻기 위해서 궁울 태극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이 바로 이 대학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선도하고 직접 관계되는 내용이거든요. 불사약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참동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유지고라는 분이 저수를 했다는 거죠. 1월 현출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수를 해서 이 조정에다가 그 나라에 갖다 올렸다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월 현출원이라는 게 도장 안에 있어요. 내용이. 그 주역 참동계는 이때는 그죠. 당나라 때 사회상에서 당나라 사회에서는 이 상자는 그냥 붙이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유전된 후에 이 말이죠. 당나라에 많이 펼쳐진 거죠. 그 명성이 이 말이에요. 크게 떨쳤다 이 말이죠. 대진했다. 그러나 도가학자들이 이 말이죠. 도가를 하는 공부하는 학자들이 비록 알아도 숫자가 들어가면 비록 무엇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비록 알았는데 그 중에 이 말이죠. 비록 그 중에
전한 것이 있음을 알더라도 이 말이에요. 고대의 천성들, 많은 성인들께서 그 비밀로 한 선수를 전한 것이 있더라도 말이죠. 참동계 안에 그런 게 있더라도 오히려 이 도가학자들은 인부득이죠. 결법, 이 그 참동계 안에 있는 결과 법을 어렵다는 거죠. 밧줄을 푼다는 거고 수수께끼를 이해한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학자들이 이제 그 참동계를 배우는 학자들이 고대 천성들이 비밀로 한 선수리를 전해준 그것을 알더라도 말이죠. 도리어 그 책을 알더라도 연구하고 알더라도 도리어 그 결법은 모른다는 거죠. 책은 보더라도 그 결하고 법은 오히려 어렵다는 거예요. 밧줄을 푼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이죠. 인부득이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로 모두 그 학자들이 모두 도가학자들이 모두 이 참동계 이 책을 멋대로 망령되게 해석을 해서 이 말이죠. 그러자 치사는 마침내 하게 하였다. 요 불일사제. 참동계의 유파가 분진 어지러이 생기게끔 분파가 생기게끔 마침 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해석을 그냥 각자 망령되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치어는 이 상향자 진치어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진편 주석도 사주에 오진편 네분 주석에도 이분 주석이 탁월하고 참동계 주석이 이제 주역 참동계 분장이라고 하는 주석을 쓰셨는데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예요. 주석이 또 탁월하세요. 그 주해에 말하기를 후인들이 각각 고집한다는 거죠. 저마다 다른 견해를 고집했다는 거죠. 참동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고지를 세우질 않고 이 말이죠. 이 뜻이 이제 괴롭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애쓰고 고생을 하고 자꾸 무슨 고통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질 않고 고지로 이 말이죠. 세우질 않고 진사를 또 참방하지 않아요. 찾아가서 방문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거 물어보고 또 배우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후인들이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게 파가 이렇게 참동계낸 이게 용맥이라면 여기서 내려온 게 이제 막 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 참동계에 대한 주석의 자기네 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 게 고집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이론이 맞다고 고집을 하죠. 학자들의 고집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착에서 내려오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사한테 참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뭘 밝히지 못하냐면 이 말이죠. 음과 양의 같은 종류가 이 말이에요. 음양동류가 서로 끌어잡아 당긴다. 서자는 서로 이렇게 끌어잡아 당긴다는 거죠. 서로 포옹한다. 어울릴 서자 이렇게인데 그래서 각기 들은 바를 최고 숭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파에서 들은 바를 숭상을 해서 고집이 되기 때문에 더욱 잘못되고 더욱더 참동계의 뜻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양동류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상서라고 했는데 음양동류 감응을 해서 음양동류 감응 서로 베풀어 주는 도 상여지도 요게 음양동류 감응 상여지도라고 하는 건 이제 동파의 육자모 선생의
아주 핵심적인 그 표현이거든요. 그 수행 방법에서. 그래서 저들은 보면 보게 되면 이 말이에요. 뭐를 주역을 보게 되면 주역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동계 안에 주역 원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쾌를 그려서 쾌 원리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즉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뭐냐 하면 이제 복서, 이제 점치는 거, 그 다음에 낙갑의 책이라고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낙갑의 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낙갑도 구글 치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 어찌 오자예요. 어찌 조사 앞에 쓰면 조사로 돼가지고 어찌 오자인데 어찌 알겠는가? 무엇을 알아요? 동류가 동류잖아요. 여기요. 동류가 벗을 벗분장이에요. 벗을 얻는 그는 도를 알겠는가 이 말이에요. 어찌 알겠는가? 동류가 득붕, 동류 득붕지도를 알 수 있겠는가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득붕이라고 하는 게 벗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동류 득붕. 그게 주역에서는 이 서남에서 득붕하고 동북에서 상붕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상붕. 벗을 잃고 동북 쪽에서는 벗을 잃고 서남 쪽에서는 벗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주역 전체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진편에서 서남에서 불사약이 있잖아요. 서남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역 8개에서는 곤방이거든요. 곤캐죠, 이 곤캐. 곤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논리가 소유계에도 계속 그 논리가 이제 적용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다 소유계하고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도순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주역 그 설명하시기를 이 득붕이라고 하는 거 세상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벗을 얻는 데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교도소 친구들은 그런 일을 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부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레슬링 하는 분은 저 레슬링 벗들을 사귀고 다 벗이 친구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벗을 얻으면 내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나쁜 벗을 얻으면 내가 안 좋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하는 게 항상 그 기본적인데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외면적인 우리가 삶이 이제 법칙이라면 내면적에도 이 이도순이라고 아까 중파의 이도순이라는 분은 자기 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질투, 시기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 벗은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자기 속에 있는 그 나쁜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실행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좋은 생각, 남을 위하는 생각, 도심이라든가 저 깊은 생각이라든가 좋은 거는 내가 받아들여서 친구로 삼아야죠. 자기 내면속에 있는 그걸 한문으로 이제 이렇게 잘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있는데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걸 지금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현실 사하는데 적용, 현실의 원리도 맞지만 자기 내면 세계에도 그 원리가 적용해서 수행으로 돼야 되거든요. 원치재물 근어재신처럼. 그래서 이 득붕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지금 참동계에서 말하는 거나 오진편에서 말하는 게 이 동유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같은 유라야만 수행이 된다는 거죠.
같은 유가 아니면은 교묘한 수행이 되기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오진편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또 이 참동계 지금 상향자 말씀이 계속 나오네요. 그 저들 학자들은 또 본다는 거죠. 솥과 그릇에 관한 그 말을 보면 정기라는 말이 이제 참동계에 나오거든요. 그 뭐 오류 선정집에도 다 나오고 화후 정기 정기 약물 화후 세 가지거든요, 기본이. 그러면 또 즉 뭐라고 이들은 헤아리냐면은 이건 금속 쇠나 돌로 같은 걸 가지고 그 화로에다 넣어 가지고 불을 질러서 단약을 만든 일이라고 된다고 헤아린다 이거죠, 학자들은. 또 그 다음에 저들은 들으면 채취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말이죠, 캐서 취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봄 5월달인가 뭐 저 강화도 쑥을 이제 채취하잖아요. 그리고 이 저 사슴도 이 저기 여름에 더워서 모든 게 올라가면 뿔에 이제 사슴 뿔에 이제 그 양기가 다 모이잖아요. 근데 그때 잘라 버리잖아요. 가을 겨울이나 양기가 지금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뿔에 없는데 이걸 잘라서 녹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는 걸 채취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내면에서 이제 그 어떤 작용을 통해서 선천기를 선천기도 내 것으로 취하려면 이제 그런 의미인데, 참동교에 이제 채취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저들은 즉 뭐라고 헤아리냐면 삼봉선사의 그 최전지술로 그게 된다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파의 그 장삼봉하고 이 삼봉파가 또 따로 있는데, 이들은 이제 탄트라팔에서 세 개의 봉우리니까 여자가 이 양쪽 유방이 하나 있고 불두덩이 있으니까 세 개잖아요. 그걸 삼봉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하고 서로 이 전쟁 치르듯이 섹스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캐는 거예요. 여성이 클라이막스에서 에너지를 분출하잖아요. 뭐 이런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여자들이 그 쾌감을 느끼면은 그렇게 느끼면 그 아래 옥문에서 선천기가 발생을 해. 선천기가 발생하니까 그 자극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들은 또 뭘 들으면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는데, 선도는 우선은 처음에 유의법을 하라고 이런 걸 들으면은 즉 어떻게 의심하냐면 그 무의법이 금강경에 나오는 모든 무의법이 진짜인데 유의하라고 그런 걸 들으면은 좀 의심한다는 거죠. 방문이나 삿된 길이라고, 올바른 길이 아니고 정도 길이 아니고 삿된 길이나 방문이 된다고 또 헤아려요. 그리고 저들은 또 무의라고 하는 걸 들으면은 또 뭘 어떻게 의심하냐면 불교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 조동종은 그냥 앉은 걸 위주로 하잖아요. 그 타자나 완공이라고 하는 그런 불교의 말, 불교의 단어를라고 또 의심해요. 그 요 완공이란 말은 이제 서유교에도 많이 나오는데, 요건 뭘 가리키냐면 이제 불교에서 일종의 아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무지무각하고 무사, 생각도 없고 아무거 하는 것도 없는 그 허무한 경계, 이렇게 지금 일단은 그 옥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완공이나 뭐 진공이나 많이 있잖아요. 그건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라는 거죠. 저들은 또 들으면 뭘 들어요? 대승이라고 들으면, 대승이고 뭐 소승이란 걸 이렇게 들으면 즉 뭐를 또 고집하게 되냐면 선종에 이 공성이 된다고 또 고집해요. 그 중론에 말하는 뭐 공성이 나오잖아요, 티베트 밀교는. 그 대승이라면 그런 게 아닌데, 이 서유교에서도 대승의 의미가 다른데 이 선정에서 말하는, 선도에서 쓰는 대승의 그 이해한 게 다른데, 이 사람들은 또 선정의 공성이 된다고 고집한다는 거죠. 이게 다 저 진치어 상향자 이분이 말씀한 거예요. 진치어는 음과 양이, 음양과 양이 같은 유가, 음양 동유가 서로 구한다, 필요로 하는 거 이 말이죠. 네.
음양동류상수, 동류 득풍지도, 동류가 벗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참동계에서 이 말이죠. 참동계에서 그 주석인데 현현하다는 건 잘 나타냈다는 거죠. 일찍이 단가의 선도 단가의 진전을 얻은 것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낸 거다. 이와 같은 참동계 주석이 단가의 진전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동계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지금 요 호부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논문에서는 이분들의 그 상향자의 글을 끌어다가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걸 끌어다 쓰는 거겠죠. 이 말을 인용하는 거겠죠.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종류의 스승과 제자들이 이 말이죠. 사도들이 비밀로 전한 그 구결은 이 말이죠. 비밀로 전한 정통적인 성맥의 구결은 이 말이죠. 비록 그렇다 하나 이 말이잖아요. 그게 끊어지진 않고 실루자에 실과 같이 이렇게 가다하게 이렇게 이어내려 왔다는 거죠. 진짜 오리지널 그 구결로 된 비전은 옛날에는 그냥 1인 한 사람한테 다 전해주고 이랬거든요. 1인으로 뭐 다른 제자가 있어도 다 전해주지 않고 일부만 전해주고 맨 나중에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정통 성맥은. 그러나 그래서 이 실과 같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히려 이것은 안보 세상에서 볼 때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 성맥 그 참동계의 정통 성맥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거의 일반적으로는 비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참동계의 그 작구를 이제 살펴보면 말이죠. 작구를 살펴서 망뭉생휘한다는 거예요. 글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의미를 알아냈다는 거죠. 생겨났다는 건데 이게 그 글을 보고 그냥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망문생휘. 그러한 주석본은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주석책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오히려 당나라 사회상에 널리 전습된 것이다 이 말이죠. 전에서 익히게 하게 했다는 거죠. 그 주석이 잘못된 주석들이 돌아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아울러 형성이 됐다는 거죠. 적지 않은 유파가 형성하게 된 거라는 거죠. 뭐 이거는 성경 같은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도 뭐 사복음서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막 그냥 지금 이게 뭐 엄청나게 다 다른 그 종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만 해도. 불교도 부처님 말씀인데 얼마나 파들이 많아요. 종파가 불교도. 뭐 유교난 그리고 뭐 전체가 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형성돼요. 그러니까 쿠제프가 그 숫자 7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도레이파 솔라시도 뭐 이렇게 7 옥타브 이렇게 했는데 그 미파하고 시도가 반음이기 때문에 약간씩 기울어져서 그게 오래 가게 되면 제자리로 온다 돌아서. 그 7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무엇과 같으냐면 처음에 성경이 올바르게 시작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정반대가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돌을 하늘로 던지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반대로 오잖아요.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올바르던 것이 가면서 중세 천주교 전부 타락하고 그냥 극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7의 원리가 우주 원리라는 거예요. 법칙. 그렇게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뭐 생로병사도 같은 논리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원경에서 그게 이제 그 동이부동, 아 동이부동이네요. 동이 뭐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종파가 뭐 갈래가 많지만 다 다르잖아요. 부동하잖아요. 다르지만 그 속에 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같으냐면 다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원문 가지고. 또 예수님 말을 기준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같으면서 다르고 또 기독교나 불교가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또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사람도 악하게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달라요. 그게 이제 화엄경의 원리고 하나가 다가 되고 다가 하나가 돼요. 하나의 먼지 속에도 일미진 중에도 십방세계가 있다고 그러는 게 그 미를 하나가 전체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일즉 다 또 다라고 해도 그게 하나로 돼 있어요. 지구의 모든 많은 것들이 지구 안에 하나로 있는 거지 지구를 벗어나서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곧 다고 다는 곧 하나예요. 사람도 곧 이게 한 사람이지만 이 안에는 천백억 화신이라고 그 무류 구류 중생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존재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칙으로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해서 그걸 그렇게 사물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상으로 연구해서 읽는다, 읽어서 연구한다는 거죠. 뭐냐면 주역 참동계를 연구하는 그 열조, 풍조, 막 그냥 그 열렬하다는 거죠.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차역 참동계가. 또한 중국의 과학기술사,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과학기술사, 철학사, 도교사항에서 이 말이죠. 도교의 역사 가운데서 조성이 됐다는 거죠. 광범위하게. 뭐냐면 주역 참동계가 이게 외단도 있어갖고 연금술처럼 그 중세 서양 중세에서 연금술 금을 만드는 그 기술이 지금 현대 과학기술로 발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역 참동계 안에도 그 연금술적인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학기술사 하는 그런데도 다 이 주역 참동계를 다 연구하는 거죠. 이 과학기술사나 철학사나 도교상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 깊고 멀리 시몬하게 학술에 그 영향을 미친 게 깊고 시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상으로 뭘 촉진하냐면 허다한 종류의 학과에 그러니까 뭐 이 심리학과 무슨과의 발전과 진보에 그걸 촉진해줬다는 거예요. 발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일반적으로 들 때 주역하고 그게 뭐죠? 그 태을금화종지. 그러니까 주역하고 태을금화종지 같은 거는 이 서양의 과학자들이 항상 자기 책상에다 놓고 연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역과 태을금화종지에 대한 책. 그것처럼 이 주역 참동계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주역이나 태을금화종지 합한 것이 뭐 주역 참동계지 뭐겠어요. 참동계 안에는 주역도 있고 선도 황노학, 황제나 노자학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금술파도 있는 거고 로학파. 그래서 위백량은 장차 이 말이에요. 한나라 때 고도로 발전한 술수학과. 술수는 이제 십관 십이지 무슨 사주팔자 뭐 그런 거잖아요. 십관 십이지 술수학과 그 술수학을 이 술수학에 관한 그 숫자나 이런 납값이나 이런 원리를 그 양생 사람 그 수양하는 양생의 그 방기술에
응용했다는 거죠. 이 유백량은 이 참동계 칠 때 이 사람이 그 한나라 때 고도로 발전한 술수학을 자기 학설에 방기한의 학설 양생 방기한 약설에 응용을 했는데 이 말이죠. 응용을 해서 그 태양과 달이 운행하는 음양의 그 변역하는 규율 규칙을 자기 그 단공에 수련하는 그 이 정서라고 하는 건 이 단계마다의 순서잖아요. 그걸로 묘술을 했다는 거죠. 묘사해서 기술했다는 거죠. 참동계 안에. 위백량은 신성가기 때문에 그런 술수학 같은 거 지금 참동계에 보면 낙갑의 원리가 나와요. 그런 걸 많이 이제 응용한 거죠. 자기 그 책에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운행하는 변화 원리. 이런 그것을 수행의 단계로 설명했다는 거죠. 이것은 의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단학과 이 말이죠. 과학 외단학에 이 말이죠. 제공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의 보편적인 이론의 그 가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골격을 제시한 것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는 무엇 하여금 무엇 하게 되는 신선학으로 하여금 이 말이잖아요. 신선학을 하여금 실험 기술을 실험하는 이 충차 단계를 그 상승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죠. 상승하게 하는 거. 실험 기술의 그 단계를 점점 올려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이르게 했다는 거죠. 뭐냐면 고박, 예스러운 이론을 과학의 그 경지, 과학의 그 수준이죠. 수준으로 이르게 했다는 거죠. 네, 무슨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의도를 알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동계에서 기술한 고대의 그 신선술은 지금 현대 시대에서도 아울러 과시가 매연은 없다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를 지남이 없다는 거,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니까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고 현 시대에도 이게 이 참동계 기술한 그 고대 신선술은 아직도 그게 유용하다는 거죠.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가들이 발명한 이러한 하나의 기이한 인체과학이거든요. 이 참동계의 내용이 인체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인체과학의 성과다 이 말이죠. 신성가들이 발명한 이 기이한 인체과학의 성과인데 이것이 말이죠. 이제 이것은 서방 과학의 사유 방식이죠. 서방은 전부 과학적인 사유 방식을 하잖아요. 그걸 받아서 훈련하는 중에 이 말이죠. 훈련하는 그러게 여기서 나오는 게 중에는 이 중국 바깥의 과학가들이래네요. 중국에서 다른 나라죠. 중국 밖의 과학가들이 이 말이네요. 그 미리 이렇게 헤아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요리한다는 거죠. 미리 헤아리기는 어렵다. 인체과학, 참동계에서 말하는 인체과학은 서방 과학 사유 방식에 훈련받은 이 말이죠. 훈련받은 중국 바깥의 그 과학가들은 미리 이런 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그것은 참동계는 미래의 과학에 이 말이죠. 미래 과학에 있다는 거거든요. 전연상. 그래서 장차 선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 섬삭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번개불이 번쩍하고 비치는 거잖아요. 번쩍해서 지혜의 그 빛을 이제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것은 미래과학의 그 전속상이라는 게 이제 미래과학의 이제 앞으로 발전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요게 글자가 전 연자네요. 자, 연자. 그러니까 최전방이네. 과학의 첨단 분야네요. 이게 이제 첨단 분야. 미래과학의 그 첨단 분야니까 지금 저 IT 산업에 이제 그 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미래과학의 그 첨단 분야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것이 지혜의 빛이 반짝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반짝일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참동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이제 미래를 발전하려면 첨단 발전하면 이 참동기, 그리고 결국 이 말은 미래 과학의 핵심이 결국은 이제 이 유전자에서 사람이 장생불로나 장생불사하는 그런 데가 최첨단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 돈 많고 부자들은 다 이걸 원하죠. 돈 많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진시황처럼 불로 장생약을 구하는 거죠. 옛날에 진시황은 혼자니까 혼자 구했지만 지금은 진시황과 같은 사람이 뭐 한둘이에요. 전 세계 왕들도 다 저 대통령도 다 오래 살고 돈 많은 거, 돈 벌어놓은 돈을 다 먹고 영원히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핵심적인 원리가 이 참동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호브침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이제 이런 안목을 가지고 본 거죠. 근데 꼭 저기 뭐 틀린 말도 아니죠. 첫 번째로 수선 자각 운영, 스스로 느껴서 운영한다는 거죠. 뭐냐면 참동계의 이론 체계를 스스로 운영해보고 느껴서 이 말이죠. 그리고 시 열충 외단 황백술적 연단가라고 그랬네요. 그 이 내단과 외단이 있는데 내단은 인체 안에서 이 용이 여의주 만들듯이 금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외단은 이 바깥에 광석이나 이런 걸 제조해서 변화시켜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먹는 거잖아요. 먹어서 몸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과학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 열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열조를 띄어서 열렬하게 속충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인가 보네요. 네. 전국 시기에 묵자파의 그 묵자가 있잖아요. 이분들 그 제자들은 과학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묵파의 학자들도 또한 같이 신성가들과 같이 합류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흡수했다는 거죠. 묵자파의 그 공장문들 기술자들이죠. 이 과학 기술자들이 묵자들이 뭐 기계리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전쟁에도 막 유용하고 그랬거든요. 묵자파들이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 기술자들이 그 치금 야금 제조 기술 그 쇠를 갖다가 저기 단련하는 그 포항제철처럼 그런 제조 기술과 그 경험을 흡수한 거죠. 이 외단파들이. 그래서 외단 황백수를 이제 발전시킨 거죠. 그게 발전해서 외단 황백술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참동계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곧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냐면 36수법이라든가 태청금액 신단경이라든가 황제구종 신단경 등의 단법이 방선도 가운데서 이미 흐르고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흘러서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책들은 다 도장 안에 있는 책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동계 가운데 있는 이 로와지사가 있거든요. 이 화로로자잖아요. 쇠를 녹이려면 이 화로가 있어야잖아요. 여기서 불을 떼가지고 쇠를 녹이고 뭐 이래야 이제 금단도 만들 수 있으니까 수은이나 납을. 그래서 참동계 글 가운데는 로와지사가 있는데 진실로 참으로 근거할 바가 있는 그렇게 말이다라는 거예요. 근거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현현은 이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나타났다는 거죠. 위백량은 무엇에 대하여, 이거 대하여. 뭐냐면 위백량은 대하여 한나라 시대 그 황제와 노자 도 가운데서 계승해서 전해진 외단 항백술에 이 말이죠. 외단 항백술에 대하여 이 말이죠. 지극히 정통하였다는 거죠. 위백량이.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본소 이 참동계 책은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장차 외단학 이론의 이 말이죠. 발전이 최고봉에 이르렀음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가 이 책에서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